여러분, 서울 집값 이제 못 잡아요. 이거 내 집이야. 2012년에 3억 8,500만 원에 샀어. 지금은 14억이야. 10억이 불었어. 이걸 온 국민이 알아. 서울에 집 사면 돈 번다는 거. 정부는 투기하지 말라고 해. 그런데 여러분도 알잖아. 서울 집값은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떨어진다는 거. PIR이라고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있어. 한 가구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 한 채 사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를 보는 거야. 2026년 상반기 기준 뉴욕은 10.9년, 도쿄는 16년, 런던은 16.7년, 서울은 30년이야. 넷 중에 압도적으로 높아. 유엔에서는 3에서 5 사이를 적정 수준으로 봐. 서울은 그 적정선의 6배야.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이 대략 12억이야. 12억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? 요즘 예금 금리 연 3% 복리로 계산해봤어. 월 50만원씩 모으면 65년, 100만원이면 46년, 월 300만원씩 모아도 23년 2개월이야. 그런데 집값이 가만히 있나? 지난 10년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은 연 9.3%. 내 돈은 3%로 불어나는데 집값은 9.3%로 불어나는 거야. 이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산해보면 얼마를 모으든 똑같아. 전부 다. 영원히 못 따라잡아. 현 정부는 대출을 막고 부동산 과열지구 지정, 토지거래 허가제, 실거주 의무로 규제를 3중으로 걸고 종부세, 재산세, 보유세, 양도소득세, 취득세도 다시 올리고 있어. 그런데 1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10% 넘게 올랐어. 왜 그럴까? 사실 여러 원인이 있어. 오늘은 그 중에서 딱 2개만 볼게. 지금 제일 화력이 센 걸로. 먼저 정치부터 볼게.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. 대전엔 성심당이 있지. 선관이랑 손잡고 투표 동료 빵을 하나 냈어. 그런데 이 빵집이 순식간에 좌파 기업이 됐어. 부동산은 어떨까? 누가 주거복지 좀 늘리자, 행복주택 더 짓자라고 말하면 바로 댓글에 저거 사회주의자 아냐? 반자본주의 선동이야 라고 적혀. 정치인들은 알아. 이 나라가 부동산으로 이미 갈라져 있다는 걸. 집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,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, 이 틈을 메우려고 하지 않아. 오히려 거기에 깃발을 꽂지. 그러면 뭐가 생기냐? 국민이 두 편으로 갈라져. 그들은 뒤에서 조종하고 우리는 어느새 전사가 되어 댓글창에서 술자리에서 각자 자기 진영을 위해 싸우는 거지. 두 번째는 언론이야. 언론사 자체가 부동산이랑 깊이 얽혀 있어. 대주주거나 광고주거든.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원칙은 명확해. 실제로 살고 있는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, 고가주택 보유자, 안 살면서 갖고만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올리는 게 정부 방침이야. 그런데 뉴스는 꼭 이런 식으로 나와. 세금 폭탄이다. 내 집도 안전하지 않다. 실제로는 극소수 고가 다주택자 이야기인데 프레임은 늘 당신 집 이야기인 것처럼 짜. 보수 언론이 원하는 건 딱 2가지야. 이번 정부가 부동산 하나 못 잡는 무능한 정부로 찍히는 것. 그리고 그 틈에 보수 정권이 다시 잡는 거지.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거야. 서울공화국 말이야.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넘게 국토의 딱 11.8%에 몰려 살아. 런던 수도권은 13%, 파리 수도권은 18%, 서울 수도권은 51%. 이 괴물이 왜 무서우냐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.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중 700개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10조 클럽 40개 중에서는 30개가 서울이야. 큰 병원, 공연, 전시, 돈, 사람, 인맥, 이것도 다 서울에 몰려 있어. 지방에서 태어난 청년이 서울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지. 현 정부도 세금과 규제를 파격적으로 깎아주고 있어.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고 온갖 정책을 펼치는 거야. 그런데 기업들은 꼼짝도 안 해. 왜 그럴까? 기업의 결정권자들은 내 회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들, 내 자식을 보낼 수 있는 강남의 인류학군, 그리고 내가 지난 20에서 3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서울의 인맥과 인프라, 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겠어? 여기서 내가 꼭 짚고 갈 게 있어. 그럼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? 일단 공급은 시간이 걸려. 서울 안에는 재건축, 재개발 말고 지을 땅도 없어.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지. 그런데 그건 서울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. 그 괴물의 몸집만 더 불려주는 거야. 설령 어찌어찌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보자. 그게 진짜 집 없는 사람에게 갈까? 좋은 물건은 또 투자자들 손에 들어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또 못 구해. 그러면 또 모자란다고 하고 또 짓자고 해. 지으면 또 그 손에 채가.
무한 반복이지. 그럼 진짜 답은 뭘까?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강제로 나눠야 해. 독일을 봐. 정치 기능은 베를린에 있어. 금융은 프랑크푸르트. 산업은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어. 우리도 시도했어. 알지? 세종시야. 행정부처는 갔어. 그런데 딱 거기까지야. 심지어 세종을 법적으로 행정수도라고 못 박는 법안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. 20년 동안 진짜 결정권을 쥔 네 곳. 대통령, 국회본원, 대법원, 헌법재판소. 이 중에 제대로 옮긴 곳은 하나도 없어. 그래서 결론은 명확해. 새 판을 짤 필요도 없어. 이미 있는 판부터 제대로 끝내면 돼. 청와대, 국회본원, 대법원, 헌법재판소. 전부 세종으로. 이게 첫 단추야. 정치, 행정, 사법이 먼저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해. 그래야 경제, 연구, 산업 기능도 다른 지역으로 갈 발판이 생겨.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답이 보이는 것 같지?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해. 우리 이미 20년 전에 봤거든. 2004년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했을 때 말이야. 무슨 일이 있었냐? 헌법재판소가 이걸 막았어. 이유가 뭐냐면 서울이 오랫동안 수도였다는 사실이 이미 관습헌법이 됐다는 거야. 그날 온 국민 머릿속에 딱 하나가 박혔어. 이 나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을 지키는구나. 기득권은 절대 스스로 손해보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. 그리고 이 사람들 가만히 안 당해. 무기가 있잖아. 정치 갈라치기와 언론, 이 두 개가 무기로 있는 한 저들은 온몸으로 막아낼 거야. 그래서 이 성벽은 안 무너져.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게임의 규칙은 안 바뀌어. 지금은 그냥 절망이 맞아. 억지로 희망이 있는 척하지 말자. 이상 윤건 탐구였어. ERF.